혹시 대학교 등록금 얼마나 냈어요? 올해 대학 등록금 평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전공이 뭐예요? 이런 질문 받아봤어요. 영문과 나왔는데요? 또 수학 전공인데요? 그러면 또 이런 답이 돌아오죠. 오, 영어 잘하겠네, 수학 잘하겠네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저는 전공이 법학인데 그런 사람들이 법 좀 알겠네. 그럴 때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대학생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택트 시대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사이버 수강생인가? 이거는 유튜브로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왜 대학생활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졸업장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얻기도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고민이 더 생기죠. 아니 내가 이 돈을 내고 대학을 다니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 전공이 쓸모가 계속 있을까? 내가 배운 걸 과연 어디에다 쓸 수 있을까? 심지어 AI 때문에 직업 자체가 좀 소멸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내 전공이 혹시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닐까?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없을까?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비더머니에서 처음으로 의뢰를 받았는데요.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국립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올해 4년제 대학교 전국 평균 등록금 얼마나 될까요? 1년에 672만 6,600원. 4년을 다닌다고 치면요, 2,690만 6,400원. 이과는 더 비싸고 사립대는 더 비싸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원금만 20년 동안 쭉 갚는다고 쳐도 한 달에 낼 돈이 11만 원이 넘어요. 근데 만약에 대학을 나왔는데 다른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 부담을 그렇게 무리 없이 질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요. 바로 이럴 때 방송통신대학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방송대 등록금이 얼만데? 그 학교 전공은 뭐가 있는데? 그 학교 누가 다니는데? 동문 중에는 잘 나가는 사람 있어? 자, 이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금, 작년 기준으로 한 학기에 문과 34만 원, 이과 37만 원, 1년에 70만 원이 안 되죠. 학자금 대출 어떻게 될까요? 물론 됩니다. 장학금은 있나요? 있습니다. 장학금 있어요. 성적 장학금은 물론이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국가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매년 6만 5천 명 정도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어요. 물론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까지 됩니다. 그래, 좋아. 비용은 괜찮네. 그러면 전공은 뭐가 있어요? 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니 요즘 문송합니다잖아요. 물론 저도 문과지만 이과도 있습니다. 컴퓨터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등등. 심지어 내년에는 생활체육지도과까지 생겨요. 자, 홈트 하시는 분들 이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학위까지 딴다면 일석이조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앞으로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운동의 필요성이 계속 늘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이분들을 돕는 일자리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요? 등록금, 전공 다 괜찮다고 치자. 그러면 누가 다니는데요? 뭐 나이 지긋하신 분들, 만학도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재학생의 90%는요 사회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왜 요즘 말로 부캐 개발에 관심이 많은 셀러던트들이라고 하고요. 만보다 조금 아래 1,000억. 오케이, 그럼 1,000억이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2,000억 괜찮죠? 근데 그러면 연령대를 나눠보면 어떨 것 같아요? 재학생 중에 30살이 안 된 분들이 22%, 40살이 안 된 분들이 44%나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젊네. 그러면 누가 다녔는데요? BMW 코리아의 김효준 회장님, 그리고 락앤락을 창업한 김준일 전 회장님 같은 기업인들을 비롯해서요. 왜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요, 예전에는 특히 공부는 굉장히 잘했고 의지도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간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한 방송대 출신이 많으시죠. 21대 국회의원 중에서도요 17명이 방송대 출신이고요, 고위공무원들도 많아요. 통계를 내봤더니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방송대 출신이 가장 많았던 적도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회사 기자들 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요, 공부에 갈증을 느끼고 또 일하다가 필요를 느껴서 방송대 학위를 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 명은 영문과, 한 명은 컴퓨터과학과.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원격교육 국립대학이고요, 사이버 교육 경험도 아주 오래되고 많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막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어버버버버버 하면서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라인 교육을 했던 일반 대학들과는 달리 사이버 교육의 노하우도 굉장히 많죠. 게다가 양질의 강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 방송국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1,000개 넘는 과목에다가 강의 수만 14,000여 개, 오프라인 교육 장소도 있고요, 동문 모임도 있고요, 학생회도 있고요, 동아리도 있어요. 뭐야, 다 좋다는 것만 있네? 단점은 없어요? 있습니다. 물론 있죠. 졸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건 장점인가?
학사 관리가 엄격하고요. 성실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학사 관리가 빡세다는 건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국립방송대를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받게 되고요. 학사학위가 인정되니까 그걸로 유학도 갈 수 있어요. 이런 건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요. 졸업생들이 방송대 학위를 기반으로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요. 유학을 갔다 와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건요. 방송대에서 노력한 게 사회에서 통한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요, 신입생, 편입생 모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 교육이 나쁘고 원격 교육이 그보다 낫고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만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 필요가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또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지.